부모가 잘해야 아이가 잘한다. 초등맘 TV. 안녕하세요. 부모가 잘해야 아이가 잘한다. 초등맘 TV의 도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네, 초등맘 TV에서 제가 투샷으로 여러분한테 인사드리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죠? 거의 네. 예전에 한번 처음 초창기에 그쵸. 저희 파닉스 책 때문에 한번 도반장님이랑 같이 했었고, 이번이 이제 저희 첫 책 나오면서 같이 또 자리를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파닉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때는 사실 이제 외부 사람이었어요. 네, 그렇죠. 네, 천재 근데 교육에 근무하고 맞아요. 있었죠. 근데 네. 파닉스 때 하고 제가 작가님을 이제 다리를 막 붙잡았죠. 네, 저랑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초등맘 TV로 이제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함께한 첫 번째 책이 바로 나왔습니다. 네, 우리 이 국어-영어 독서법, 사실 시중에 가면 국어 독서법 책 쫙 많고,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문해력 이야기 엄청 많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영어 엄청 많고, 네. 엄마표 영어 이렇게 많은데 둘이를 믹싱해갖고 국어-영어 독서법이에요라고 이렇게 반찬을 이렇게 갖다 드린 경우가 찾기 쉽지 않죠? 네, 없죠. 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국어, 영어를 같이 묶은 것은 두 개 다 이제 언어잖아요. 근데 모국어와 외국어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국어의 독서법이 결국은 영어 독서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이제 모국어기 때문에 국어가 뭐 영어 독서랑 관련해가지고 뭔가 영향을 미치는 거는 좀 적겠지만 국어, 모국어 독서가 영어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꼭 반드시 국어 독서법이랑 영어 독서법을 같이 놓고 책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었는데 이번에 초등맘 카페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저희가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보통 이제 어디 다른 데 가면 국어 독서 이야기부터 사실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네. 우리는 영어 독서부터 한번 반대로 가보죠. 네, 알겠습니다. 영어 독서가 네. 국어 독서랑 다른가요? 사실은 그 근간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국어 독서를 할 때 어머님들이 가지고 계신 마음가짐이라든지 태도 이런 것들을 외국어에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외국어, 영어 나 못하니까 어려워 못 해주겠어 하면서 영어 독서를 일단 밀어놓으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어 독서 시키시는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즐거운 초등영어에서 말씀드리는 거, 헷갈리거나 어려울 때는 모국어에 대입하라 라는 말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요.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 아주 낮은 수준의 국어나 그다음에 영어를 볼 때는 별로 티가 안 나요. 그런데 고학년이 되면은 이 추론 능력이 이제 상승하는 시기에 국어 독서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영어 독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해석은 되는데 이게 뭘 뜻하는 건지 숨은 함축적인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해요. 그래서 문제를 틀리기도 하고 결국은 그래서 이런 영어 독서가 입시까지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어와 영어는 정말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고요. 그리고 영어 독서가 가장 어머님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인데 이 책에 이게 초등맘이 꼭 알아야 할 국어 영어 독서법이잖아요. 저희가 줄임말로 만들어봤죠. 그쵸. 네. 뭐였죠, 네. 우리가? 초꼭알. 그래서 초꼭알. 그래서 초등맘 분들이 이 책으로 시작을 하시면요. 영어 독서 이제 좀 접근하기 어려우셨던 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이게 파닉스 알파벳부터 정말 알파벳을 어떻게 떼어부터 얘기가 쭉 다 실려 있어요. 그래서 영어 신문 읽기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 하나면 충분히 영어 독서 접근하시는데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초코갈 첫 번째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회를 또 제가 이렇게 또 넘겨드리네요. 제가 멜론 먹어야 되는데 사실 국어 독서를 쓴 제 입장에서는 국어 독서를 할 때 첫 번째가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저는 아이의 성향과 기질이 집중하는 타입이면은 굳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읽을 필요가 없지만 대다수 아이들이 좀 이제 산만한 부분이나 근데 이게 산만하다는 게 이렇게 산만하다기보다 주변에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아무래도 음독으로 읽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럴 때 영어도 음독으로 해야 됩니까? 라고 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왜냐하면 네. 모국어하고 달리 좀 힘들어하니까 발음 문제도 있고. 네, 맞아요. 어떤가요? 음독으로 읽어야 되는 시기가 있고요. 묵독으로 읽어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 성향이랑도 좀 관련이 있어요. 영어에도 제가 같은 얘기를 썼는데 내성적인 친구들 보고 음독을 하라고 시키면, 그것도 더구나 영어를 하라고 시키면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영어 책 읽기 자체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유창성 연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연습은 시키되 혼자 스스로, 그러니까 몰래 녹음을 하라거나 혼자서 이제 해볼 수 있는 내향적인 아이들한테는 그런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외향적인 아이들은 뭐 서스럼 없이 좀 틀리더라도 그 음독을 하면서 자기 귀로 듣고, 그리고 자기가 내뱉는 말을 누군가가 또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음독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일정 수준이 딱 되면은, 사실 글밥이 많아지는 시기가 되면 음독하면 목이 너무 아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청독 과정을 거칩니다. 이제 CD를 틀어놓고 들으면서 따라 읽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묵독을 하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영어를 듣다 보니까 네. 반대로 국어 독서할 때 대부분 이렇게 청독에 대한 얘기가 잘 없어요, 모든 책에. 네. 근데 반대로 네. 국어 독서도 집중력이 조금 흐트러지는 친구들은 청독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국어 독서 같은 경우는 국어책에는 사실 CD가 안 딸려져 있어요. 그 영어 책에는 CD나 MP3나 요즘엔 이제 그 QR까지 이렇게 제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국어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 책 읽어주는 그 어플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또 많이 이제 사용하시는 전집 중에서 그레이트 북스 전집에 보면 네. CD나 세이펜 있거든요. 네네. 이게 그렇게 이제 제공해주는 곳들은 얼마든지 이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을 읽기 싫은 날도 있어요, 사실. 네, 피곤하고 그렇죠. 어른도 힘들고 있죠. 네, 그런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날은 이제 그런 거 틀어주면서 잠자리 독서 대신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촉구가 두 번째 질문. 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국어 지금 독서. 즉석에서 질문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적석에서 제가 막 던지고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네. 저희 책을 읽고 주신 질문인데 네. 저희 책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선정해서 읽을 때 단어가 한 5개 정도 미만 모르는 부분들은 의미를 그냥 바로 찾지 말고 넘어가서 읽고 흐름을 끊지 말고 마지막에 이렇게 의미를 찾아보면 좋다. 근데 10개 이상 모르게 되면 아이에게 지금 이 책이 맞지 않으니까 아이에게 맞는 다른 책을 선정하는 게 좋다라고 일단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네. 영어 책 같은 경우도 동일할까요? 아니면 영어 책은 좀 다를까요? 네, 영어 책도 동일해요. 아, 네, 동일합니까? 놀랍게도 5손가락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5손가락, 그러니까 아이가 책 읽으면서 세서 이 5손가락을 넘어가면은, 모르는 어휘가 넘어가면 그 책의 난이도가 아이한테 좀 어렵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되고요. 수준, 이렇게 아이들 수준 맞춰서 이제 책 골라주실 때 뭐 특정한 단어가 계속 이게 중심이 되는 단어인데 모르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면 그 어휘는 알려주시면 좋지만, 그 이외에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다 그러면 사실 그 책은 아이가 혼자 스스로 읽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난이도를 낮춰주시면 좋습니다. 촉구갈 세 번째. 자, 이번엔 제가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원장님? 네, 저 지금 얼음인데 일단 던져주십시오. 잘 받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 학년에 따라서 책이 읽는 것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과정이 동일하니까 그 학년에 맞게 필독서 뭐 이런 것도 있고 권장도서 이런 것도 많은데요. 혹시 그런 것들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책에 저희가 뭐 학년별 이제 교과서에 들어가는 독서 내용들, 그리고 뭐 추천 도책, 그리고 초등맘들이 추천해주는 책들을 다 정리해서 뭐 국어도 영어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 추천 도서라는 부분에 대해서 엄마들이 너무 이렇게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책은 현재 아이가 좋아하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파트에 있어서 더 깊이, 더 많이 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조금 더 읽을 여력이 된다면 학년별로, 아무래도 학년별이라고 얘기하면 그 교과 수준의 학습과 관련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맞아요. 자, 그래서 기본 첫 번째 전제는 아이가 책을 좋아한다, 책 읽기 습관이 되어 있다, 본인이 좋아하는 섹션이 충분해서
책에 대해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접근하자 이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4학년부터 학습이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잖아요. 네. 4학년 같은 경우는 사회나 과학 관련 책들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그 사회나 과학의 어휘에 대한 의미를 모르다 보니까 책이 재미가 없게 되고 교과가 재미가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습 역량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나 과학 관련 책들이 좋을 것 같고요. 이때에는 아이들 성향을 봐서 딱딱한 글로 된 것보다는 학습 만화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어휘 부분도 있지만 배경 지식을 편안하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과학, 사회, 역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4학년들은 4학년 때 이런 접근을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5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문학, 문학 이런 장르들이 좋고요. 그리고 또 위인전 같은 경우도 좋은데 이 위인전을 선택하실 때는 그 위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삶의 고찰을 위주로 정리되어 있는 책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 위인이 뭐 어떤 업적을 올렸다 이런 것보다는 그 위인의 살아온 삶에 대한 고찰 해서 문학, 비문학 그리고 위인전 이렇게 5학년 때 접근해 주시면 좋고요. 6학년 때는 약간 비판적 사고를 가지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 전반적인 이야기들, 그래서 신문이나 뉴스 또는 유튜브 같은 동영상을 함께 접목해서 이런 관련되는 것들을 이제 조금 아이들이 보면 조금 더 이제 중학교 올라갔을 때 수준 높은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책들을 위주로 정리해서 보시면 좋고 관련된 추천 책들은 리스트업을 제가 책 속에 해놓았습니다. 네, 책에 다 있는 거죠? 네.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미리 봤지만 리스트는 사실 제가 한 번 보고 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매번 이제 체크하면서 아이들한테 추천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을 지금 5, 6학년 때 이제 읽어야 될 책들을 모두 읽으면요. 중학교 때 영어 시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로. 많은 내용들을 잘 읽은 친구들은 중학교 때도 또는 초등 고학년 때도 영어 학습에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초등맘 TV, 네, 초등맘이 꼭 알아야 할 국어 영어 독서법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2부 영상도 바로 올라올 테니까요. 여러분 채널 바꾸지 마시고 고정해서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부모가 잘해야 아이가 잘한다. 초등맘 TV